안녕하세요. 채피드TV의 채피드입니다. 오늘은 관심 종목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코퍼스 코리아입니다. 오늘 장중에 시세를 줬죠. 제가 이때 추천을 드린 것 같아요. 4월 13일, 12일, 12일. 그럼 이때 매수를 했다면 오늘 장중에 14%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워낙 순식간이라서 수익 실현을 잘 했는지 저는 일단 다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고 물려 있을 때는 줄 때 챙기는 게 최고라서요. 일단 코퍼스 코리아는 이렇게 수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보통 3%에서 10% 그 정도 10% 정도 수익을 가져갔다면 매우 잘한 거겠지만 그래도 3% 이상 수익을 봤다면 뭐 나쁘지 않은 수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퍼스 코리아는 그래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한국 맥널티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지켜보고 요 라인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까지 지켜보면 수익률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적당하게 손절 라인을 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지금 모든 이평선을 다 이탈을 했고요. 근데 거래량이 없이 이탈을 했기 때문에 저는 요 부분이 다 매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견디고 견디지 못하면 물론 매수하기 전에 내가 손절가를 정해야겠죠. 그래서 맥널티는 좀 더 기다려보는 전략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해웅로직스 오늘 종가가 6,720원, 요 라인이 6,730원.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거래량도 거의 나오지가 않았고 좀 더 지켜보면서 하면 충분히 시세를 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계속 홀딩하는 관점 가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강판 역시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현재 21선 지지해주고 있고요. 시간을 좀 기다리고 있는 듯한 역시 현재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PSK 홀딩스도 오늘 장중에 3.74% 시세를 줬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종목도 수익을 줬기 때문에 일단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지니뮤직은 추세선을 좀 제가 정해놓은 추세선을 좀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손절도 할 필요가 있는데 거래량 없이 떨군거려서 더 지켜보셔도 되고, 그렇지만 항상 고가에서는 손절 라인을 정하고 그에 맞게 칼 손절을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일단 손절을 하고 다시 추세가 올라가면 그때 다시 매수하는 관점도 좋아 보입니다. 한일학 좋았어요. 한일학은 요 시초가를 이탈하면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부터 매수를 했다면 약수익 정도 나오겠네요. 계속 가지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경우는 시세를 잘 줬죠. 그렇지만 계속 지켜봐야 할 종목이고요. 현재 400일선 지지하는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400일선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절대로 요 선은 지지를 하면서 갈 확률이 높죠. 이 부분도 계속 보면서 아이스크림 에듀는 재료도 있으니까 계속 홀딩하는 관점 좋아 보입니다. 부방 나쁘지 않아요. 내일 드디어 이제 경고가 해제되는데요. 어떤 흐름으로 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갭도 다 메꿨고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방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SK증권은 오늘 또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계속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항상 손절 라인, 요 라인을 이탈하면 여기에 저가 1010원, 1000원을 이탈하면 일단은 손절하는 방향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니언스도 어제
좋은 모습 보여줬죠. 워낙 순식간에 이루어진 일이라 역시 14.84% 올리고 바로 내리 꽂았어요. 그렇지만 요 8,010원을 계속 지켜주고 있고요. 요 종목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계단식으로 계속 기준봉 만들면서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요 세 번째고요. 여기도 매집하고 있는 거죠. 물량 소화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니언스는 만원 요 이상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고, 지겹다 생각하면 적당한 수익에서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큐빅 같은 경우는 추세선은 좀 이탈을 했죠. 제 기준이라면 손절이 들어갈 종목이고, 요 종목은 사실 앞에서 수익이 한번 났어요. 났고 그랬다면 손절을 했을 수밖에 없죠. 뭐 21선까지 기다리는 것도 좋겠지만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좋죠. 태경산업도 추세를 좀 이탈을 했습니다. 시세를 한번 주기는 했지만 역시 다시 한번 흐름을 보시고, 이런 종목들은 손절 라인 오면 바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선호공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흐름 좋아 보이고요. 역시 뭔가 기다리고 있는 모습. 신풍제지도 오늘 시세를 줬죠. 오늘 6%까지 시세를 줬고 현재 역시 나쁘지 않습니다. 모습이 선호공과 약간 느낌이 비슷해요. 아, 선호공이었네요. 이게 신풍제지죠. 네. 이게 늦게 움직여서 역시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장중에 5.94%까지 올라줬고요. 저는 적당히 수익을 보고 일단 나왔습니다. 더 갈 수가 있겠지만 매매 전략에 따라서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애니플러스는 제 생각과는 완전 다르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거래량 없이 떨궈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7일선까지 좀 버텨볼 생각이고요. 만약에 내일 하락을 할 수도 있고요. 뭐 당연하죠. 하락을 할 수도 있고 상승,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지만 하락을 하다가 저는 좀 올려줄 수 있을 거다. 예측만 할 뿐이죠. 우리가 중요한 거는 대응을 해야겠죠. 예측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고, 저의 기준은 7일선까지는 지금 기다려 볼 생각입니다. 7일선 한 2,200원 정도까지는 저는 기다려 볼 거고요. 제이시어는 오늘 오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인데요. 나쁘지 않습니다. 8,710원을 지지해 주면서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들어온 거래량 대비 나간 거래량이 없습니다. 충분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계속 모아간다면 전고점 만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부국철강 제가 말씀드렸던 400일선 계속 지지하는 모습이고요. 계속 요 라인에서 모아간다면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역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 관심 종목 말했던 종목들 리뷰를 좀 드렸고요. 나머지들은 계속 보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